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간의 운명에 대해 탐구하고 점술 관련 학문을 연구하는 점술 크리에이터 매봉육교의 저자 매봉 안성훈입니다. 영상 촬영 시간 2024년 10월 21일 새벽 01시 3분을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갑진년 갑술월 부오일 개축시 되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댓글에 질문 주신 것들 그리고 이메일을 통해서 피드백 요청하신 그 부분들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부에 앞서서 봄밭이라는 닉네임으로 자율수강료 30만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지난 한 100여일 동안 100일이 좀 넘은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유튜브를 한 지난 100일 동안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이메일로 피드백을 요청하신 분이 아니신데 그런데 처음 봄밭님께서 30만원의 소중한 자율수강료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댓글이나 뭐 이런 거를 남기지 않더라도 제 영상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자율수강료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봄밭님 자율수강료 30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똑동님께서 또 자율수강료 5만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항상 질문도 많이 하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시는데 이렇게 또 자율수강료까지 다시 한번 5만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봄바님 그리고 지똑동님 다시 한번 두 분 모두 자율수강료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지똑동님, 선생님 간밤에 경선 수행은 어떠하셨나요? 경선 수행이 아니라 경신 수행이죠. 예, 근데 경신 수행을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경신 수행은 모레 수요일 날이 경신일이 되고요. 경신 수행은 이제 화요일인 내일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일주일 전부터 지금까지는 경신 수행을 하기 위해서 제 컨디션을 조절하고 뭐 음식이라든지 수면 시간을 단축시키면서 컨디션을 조절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도 면벽 수행을 뭐 하기는 합니다만 경신 수행을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고 경신일인 전날, 그러니까 내일 기미일이 되겠죠. 기미일 날부터 경신 수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단시간 수면 중에도 피드백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평소에 잠자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한 4시간 반 정도 잠을 잔다고 전에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이제 경신 수행하기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전부터는 잠자는 시간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를 더 줄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한 평균 하루에 한 2시간 반 정도 자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컨디션을 조절하고 있는 중이다. 목소리가 조금 많이 가라앉고 좀 탁해도 여러분들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내내 관기 찾느라 혼자 싸우고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급한 것 같다 보이신다고 피드백해 주셔서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네, 그 댓글을 보니까 관기 문제에 대해서 계속 신경이 쓰이셔가지고 뭐 점괘도 보시고 관기 문제가 나타난다는 점괘가 나와서 이것저것 갖다 버리시면서 이제 불편하고 이제 불안한 마음에 댓글을 남기신 것 같아서 그래서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그래서 댓글이라도 빨리 달아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드렸어요. 예. 관기가 붙어 있을 것 같은 물건에도
물건을 꽤 버렸는데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선생님께 여쭤봅니다. 처음부터 질문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주사위로 귀신 전단을 봤을 때는 관유가 삼요에 머무르거나 공망으로 나와서 태교에 임하지 않으면 괜찮구나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나 봅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내괴하고 외괴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초요, 태교, 삼요는 지방령, 집 안에 있는 지방령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외괴는 밖에 있는 귀신, 그리고 태세는 올해에 들어온 귀신, 월에 임한 귀신은 이달에 들어온 귀신, 일진에 임한 귀신은 100일 이내에 들어온 귀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점괘를 봤는데 예를 들어서 관유가 3요에 그러니까 귀신 문제를 나름대로 물건도 갖다 버리고 나름대로 처리를 했는데 귀신이 3요에 남아 있다. 다른 데가 다 없다 가정하고 3요에 복신되어 있든 3요에 임해 있든 이렇게 관유가 남아 있다. 내괴에. 그러면 귀신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된 것이 아닙니다. 네, 추후에 질문에 따라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가 직접 주사위로 친 점괘입니다. 올해 5월 초에 이사 온 후 8월 말에 이사 온 집터에 관한 점단이다. 네, 8월 달에 한 3개월 정도 3개월 반, 3개월 정도 사시고선 친 점괘네요. 갑진년 임신월 갑자일. 네, 이 점괘입니다. 천수성병 천풍구. 네. 4개 삼요 형변제. 그러니까 이 점괘는 이 집으로 이사 온 다음에 최초로 친 점괘인 거예요. 귀신 문제가 이 집터에 귀신 문제가 있는가. 첫 번째로 친 점괘라는 거예요. 최초의 점괘.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자, 해수 관유 복신. 자, 해수가 관유가 복신됐죠. 그리고 형변제가 되어 돈을 모을 수 없는 집. 네, 형변제가 되어 돈을 모을 수 없는 집이다. 네, 이거는 아니에요. 네,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사 온 후에 귀신점을 보는 거라 태교에 소녀 진토가 임했으며 관효는 삼여에 복신되어 있어 무력하다고 봤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 잘못 보셨어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사 온 뒤에 첫 번째로 친 점괘예요. 이 집터가 어떠한가, 귀신 문제가 있는가. 갑진년 임신월 갑자일. 그런데 관효가 지금 어때요? 복신되어 있죠. 공망이고. 그럼 귀신 문제가 없나요? 아닙니다. 내괴에 있기 때문에 귀신 문제는 있는 거예요. 지방령은 있는 거예요. 다만 이 복신되어 있고 공망이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찾지 못하게 숨어 있다. 쉽게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삼요의 관요, 해수 관요가 문제가 아니에요. 일진에 임한 관요가 문제입니다. 일진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지속성과 영속성, 계속 이어진다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삼요에 있는 해수 관요, 복신되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진에 있는 관요 자체가 저것이 문제가 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삼요에 해수 관요 복신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복신으로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삼요의 형요가 동해서 1파를 당하면서 충산이 됐어요. 이 형요는 생조받는 게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동에서 1파를 맞기 때문에 충산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귀신은 사라져 버리죠. 그러면 복신되어 있는 해수, 관유는 어떻게 됩니까? 가로막고 있는 게 사라졌으니 튀어나오죠. 그래서 작용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삼요 형변 제외돼 가지고
돈을 모을 수 없는 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고요. 세효에 형효가 임했기 때문에 돈이 모아지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삼효의 형변제는 돈이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변효가 형효이기 때문에 재효이기 때문에 동효가 형효이기 때문에 돈이 최초에는 나갔다 그리고 다시 들어오고 또 나갔다 들어오고 이 말은 결국엔 세효에 있는 형효가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돈이 모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벌리지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변효가 재효이기 때문에 돈이 아예 안 벌리는 건 아니다. 하지만 결론은 뭐예요? 형효가 동하고 세에 형효가 임했기 때문에 모아지지가 않는 거다. 모아지지 않는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진에 있는 자수 관유가 더 큰 문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보자면 잠시만요. 자, 갑진년 갑술월 정사일 택화역변 천하동인 저희 부부는 언제든 해외 장기로 갈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고물품 거래를 더 선호했는데요. 남편이 거래한 것을 합쳐보니 생각보다 꽤 많은 거래를 했더랍니다. 빨리 처분할 수 있는 것 5가지 내외로 처리했습니다만 점괘를 봐도 관여가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내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물건 버리고 점괘 보고 그렇게 몇 번 반복 후 마지막으로 점괘를 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뭐 5가지 내외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관요가 이제 50토 토관기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최초의 점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네, 갑진년 임신월 갑자일 천풍구변 천풍구 이 점괘가 이 집으로 이사 온 다음에 첫 번째로 친 점괘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관기가 자수하고 해수가 있어요. 일육수가 되죠. 일육수. 그러면 그리고 수관기가 돼요. 목화 토금 중에서 수관기. 목화 토 금수. 목관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전에 제가 귀신점 관련돼서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다시 복습을 해드리자면 목관기는 목을 메어서 잘못했거나 농약이나 약물 그리고 전신주, 자동차 등의 이제 사고를 당해서 사망한 경우가 목관기. 화관기는 뭐 화재나 질식사, 더위 등등. 그 다음에 토관기는 뭐 급사를 했다거나 질병이거나 토사 재난 그리고 뭐 납치를 당한 경우 그래서 사망한 경우 토관기가 되고 금관기는 뭐 칼이라든지 뭐 날카로운 물건들 뭐 쇳덩어리 뭐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수관기는 뭐라 그랬어요? 물에 의해서 익사를 했다거나 물놀이 하다가 사망한 경우 그리고 뭐 낚시하다가 뭐 물에 빠져서 사망한 경우도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추위 때문에 동사한 경우 그리고 해외여행에서 뭔가 잘못돼서 돌아가신 분들이 수관기라고 그랬죠. 자, 이거를 제가 왜 다시 복습을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똑똑님이 여기서 말씀하셨어요. 저희 부부는 언제든 해외에 장기로 갈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이었기에 중고물품 거래를 더 선호했는데요.
남편이 거래한 것을 합쳐보니 생각보다 꽤 많은 거래를 했더랍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론은 해외에 장기로. 그리고 지똑동님의 남편분이 외국분이시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여행이 됐든 아니면 고국이 됐든 뭐 해외에 장기로 갈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에서만 거래를 했던 것이 아니고 해외에서도 거래를 했던, 중고물품 거래를 했던 것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한국에서 거래를 했던 것을 외국에 갖고 나갔다가 그것을 다시 한국으로 갖고 왔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해외에서 뭐 벼룩장터라든지 뭐 해외에는 그런 데 많잖아요. 시장, 마켓에. 네, 그런 어떤 중고물품들, 우리나라로 따지면 벼룩시장이라든지 무슨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그런 데서 구매한 중고물품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여튼 중고물품 거래를 했을 수가 있겠죠. 해외에서. 그래서 지금 이 모카토금수 관귀에 대해서 복습을 해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첫 번째, 이 집으로 이사 온 뒤에 첫 번째로 친 정계에서 관귀가 수관기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수관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물에서 빠져 죽거나 물놀이를 하다 죽거나 그 다음에 추위에 동사를 했거나 해외에서 해외여행이나 해외에서 잘못돼 가지고 돌아가신 분.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겠죠. 지똑동님과 남편분은 해외에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문제가 된 물건들이 거래를 해가지고 한국으로 갖고 들어왔을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국내에서 중고거래한 물건도 유심히 이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국내에서 거래했던 물품을 해외로 갖고 나갔다가 들어온 물건, 특히 그런 것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외에서 직접 중고거래를 통해서 구매해가지고 한국으로 갖고 들어온 물건, 그것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가 되셨으리라 봐요. 그 다음에 택화협. 예. 여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이제 갖다 버리신 다음에 이제 점을 치신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제죠. 정사일이니까 어제가 되는데 점괘를 이전에 보신 다음에 뭐 저기 뭐라고 그러셨더라? 기억이 안 나서 잠시만요. 종교 관련된 물건들, 뭐 그런 것들도 이제 뭐 갖다 버리시고, 뭐 하여튼 이것저것 갖다 버리시고 나서 친 점괘가 이 점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 버린 뒤에 지금도 귀신 문제가 있는가를 점을 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점괘를 보니까 자, 4개, 외개를 구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집안에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태세하고 월은 안 보셔도 돼요. 네. 기존에 이미 첫 번째 점괘에서 나타난 게 그 당시에 이제 갑자일, 일진에 나타나 있는 수관기가 나타나 있었기 때문에 갖다 버린 다음에 친 점괘에서는 요건 안 보셔도 돼요. 태세하고 월은 안 봐도 되고, 근데 일진은 봐야 됩니다. 갖다 버린 뒤에 본 점괘라도 일진은 봐야 돼요. 이해되셨죠? 네, 일진은 봐야 된다. 그럼 결론은 무슨 얘기냐? 초효, 택효, 삼효, 일진. 예, 일단 요 부분에서 귀신 문제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내가 이제 갖다 버린 다음에
귀신 문제가 있습니까? 를 점을 쳤을 때는 이렇게 봐야 된다. 일진, 초효, 택효, 삼효. 자, 근데 여기 보면 일진에는 관요가 임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택효에 관요가 임했죠. 자, 그럼 귀신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귀신 문제가 있다라고 내괴하고 일진에서 만약에 귀신 문제가 있다라고 나타나면 그러면 외괴도 봐줘야 됩니다. 이때는.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우리 집에 귀신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점을 쳤는데 귀신 문제가 있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점을 친 당사자가 그러면 이것저것 다 갖다 버렸어요. 다 갖다 버린 다음에 다시 점을 친 거예요. 갖다 버린 다음에 우리 집에 아직도 귀신 문제가 있습니까? 를 점을 쳤을 땐 어떻게 보라고 그랬어요? 태세하고 월은 안 봐도 되고 일진과 초요, 택효, 삼효 여기에 귀신 문제가 있는가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이 점괘에서는 어때요? 택효에 귀신 문제가 있죠. 귀신 문제가 있다라고 나타나면 이때는 외계에 있는 귀신도 봐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것저것 갖다 버리셨지만 그렇지만 귀신 문제가 남아있다. 그리고 상요에 있는 관요는 지금 진신되고 있어요. 진신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아직 두 가지 물건이 남아있다. 두 가지예요. 예, 택효에 있는 거 하나, 상효에 있는 거 하나. 예, 두 가지를 더 찾아가지고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똑동님 아직 두 개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택효에 있는 거하고 상효에 있는 관요 이걸 보셔야 되고 상효에 있는 택효 같은 경우는 제가 추측하건대 아마도 지똑동님이나 남편분께서 굉장히 아끼는 물건일 수 있어요. 아니면 가격대가 비싼 고가의 제품이 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상상하지 못했던 물건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버릴 생각조차 하지 않은 물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조차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아시겠죠? 깜빡 설마 이거는 아니겠지 했는데 그것이 이제 관이 진신되면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찾아보세요. 네. 두 개입니다. 두 개. 택효에 있는 거, 상효에 있는 거. 네. 두 개의 물건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톡송님. 네, 아무튼 예. 그래서 뭐 선생님 오늘은 모처럼 가을 남자로서 벤티 사이즈 커피에 여유로운 티타임 되시길 바랍니다. 벤티 사이즈 커피 마시라고 오늘 자유수강료 보내주셨나봐요. 어제. 감사하게도 네, 스타벅스에 벤티 사이즈 커피를 시켜서 아직까지 먹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의 피드백으로 인해 선생님의 달콤한 휴식에 방해되고 싶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관계는 어디 안 갈 것 같으니 천천히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성격이 뭐 이렇게 가만히 두는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빨리 해결해야 될 거는 빨리 해드리는 게 제 성격에 맞는 거라서 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한테 빨리 답장해드리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지똑동님. 오늘 공부가 잘 되는 날일까요? 선생님 주말에 쉬지도 못하게 하네요. 나뭇가지 중고물품 정리와 오늘 점단을 본 택효의 축토 관요로 나와 혹시나 싶어 축토는 종교적인 물상이기도 하다는 생각에 사용하지 않는 종교물품도 버리고 다시 점단을 받습니다. 자,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아까 그 첫 번째 보셨다는 이 점괘를 제가 이 수관규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축토는 종교적인 물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모든 점괘는 첫 번째 점괘를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점괘가 이 집으로 이사 온 뒤에 첫 번째로 본 점괘가 이 점괘잖아요. 5월 달에 이사해서 8월 달에 친 점괘. 현재 살고 있는 이 집터에 귀신 문제가 있는가? 첫 번째로 친 점괘가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관귀가 수관귀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해외 물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뭐 태교의 축토 관요로 나와서 뭐 이런 부분들 종교적인 물상 이거는 맞지가 않는 얘기예요. 물론 종교적인 물건이 될 수도 있겠죠. 중고 거래한 물건이 있을 수도 있고 뭐 해외에서 뭐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는 태국이나 뭐 태국이나 라오스 그리고 저기 베트남 뭐 이런 데 여행 갔다 왔을 때 뭐 자그마한 예쁜 불상 같은 거 사오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점을 치고 사오죠. 예. 뭐 그런 해외에서 그런 종교물품도 사올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 다 버리고 이제 점단을 보셨다 이거예요. 예. 아무튼 그래서 어, 축토 뭐 축토 관유 이걸로 볼 게 아니라 해수 자수의 관유를 봐야 된다. 그게 제 답입니다. 첫 번째 점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첫 번째 보셨던 점괘에서 자일 그리고 삼요에 복신되어 있는 해수 이것을 가지고서 얘기를 해야 된다. 수관기. 네. 자, 문제되는 물건을 정리 후 재점사 결과에서 택교 관이 없어졌다면 관기가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아까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상효, 내개하고 외개를 나눠서 봐야 되고, 자, 그럼 이런 경우가 될 수 있겠죠. 이 점괘를 보자면, 예를 들어서, 뭐 이것저것 물건을 다 갖다 버리고 나서 우리 집안에 귀신 문제가 있습니까를 점을 쳤어요. 그래서 이 점괘가 나온 거예요. 4개의 관이 있습니까? 없죠. 복신되어 있는 것도 없죠. 그리고 태세하고 월은 이때 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재점했을 경우에 다 갖다 버리고 다시 점을 쳤을 때는 태세하고 월은 참고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일진만 본다고 그랬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진에도 지금 관요가 안 나타나 있죠. 자, 그러면 어때요? 4개하고 일진 다 없죠. 관요가. 외계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외계에서 동하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외계에 있어요. 그럼 이 경우는 뭐냐? 해결이 된 거예요. 이렇게 일진에도 없고 4개에도 관여가 없고 복신되어 있는 것도 없으면 근데 외계에 있다. 있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럼 해결된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여기서 질문하신 거 택교관이 없어졌다고 해서 관계가 해결된 건 아니다. 초효, 택교, 삼효 이 중에 관이 있으면 복신되어 있든 비신에 나와 있든 하여튼 관이 있으면 안 되고 일진에도 관이 있으면 해결된 게 아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을 들여올 때 용신은 제요로 봐야 하는 건지요. 그러니까 이게 질문의 사안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의 편리를 위해서 뭐 물건을 구매한다. 그러면은 손해를 봐야 되겠죠. 그리고 뭐 재물 증식을 위해서 보는 거면 재요를 용신을 봐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댓글로 그런 답글을 드렸습니다만 이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다시 추가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 질문의 의도를 바꿔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 질문의 의도는 이 물건을 드림으로 인해서 귀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껴진 거예요. 만일 그런 의도를 갖고 질문하신 거라면 질문 자체를 바꿔야 돼요. 이 A라는 물건 혹은 B라는 물건 혹은 C라는 물건을 중고거래를 했어요. 그래서 이 물건을 집에 들여온다. 그랬을 때 귀신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이렇게 점을 쳐야 되겠죠. 그러면 용신은 소녀하고 관요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관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최초의 점괘가 되겠죠. 어떤 물건을 드리기 직전이니까. 그러면 태세하고 월하고 일을 다 봐야 되죠. 그리고 내괴, 초요, 태교, 삼요. 이 6개 산에 관요가 임하지 않으면 귀신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거기다가 보너스로 세효에 손이 임하면 더욱 좋은 거죠. 이해되시죠? 네. 용신은 그렇게 잡아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지톡동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되었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답변을 이렇게 해드렸어요. 댓글로. 예. 그래서 내괴에 아직 관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귀신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다. 예. 자, 다음에 봄바람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톡동님 질문과 영상을 보며 문득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외괴에 관이 임할 경우 나를 따라다니는 귀신이고 내괴에 관이 임할 경우 지방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64개를 보니 내괴에 관이 임한 경우가 43개, 외괴에 관이 임한 경우 13개, 관이 복신된 경우 8개가 되는데 귀신 문제가 없는 집이 되려면 관이 복신될 경우 8개만 되는지.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집안에 귀신 문제가 있습니까? 를 점괘를 봤을 때 최초의 점괘라고 보면 태세, 월, 일, 그 다음에 초효, 태효, 삼효 여기에 그리고 복신된 것도 마찬가지. 여기에 관이 있으면 안 된다 라는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외계만 귀신이 있다. 그건 상관없어요. 귀신 문제가 없는 거예요. 좀 전에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네, 이해를 하셨으리라 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에 귀신 문제가 있습니까? 풍산천 무동. 네, 무동이든 관이 동하든 상관없어요. 관이 태세, 월, 일, 그 다음에 4개에 다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네. 이 관요 상요에서 임한 관요는 나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번에는 지혜님. 매봉 선생님 앞서 질문 드렸던 점괘에 추가적인 질문으로 점을 보았습니다. 1회 유찰된 아파트 경매에 일정 금액으로 입찰을 하면 낙찰받을 수 있을까? 점괘가 풍천소축 3, 4에도 네, 여기 있네요. 자, 여기 이 괴는 태교에 형요 공망이 임해서 어렵다. 내 것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네, 그렇죠. 그 이전에 지혜님께서 물으셨던 10월달 점괘 신수점 관련해 가지고 부동산 관련된 거 얘기하셨을 때 그때 일진에 형요가 임해 가지고 라이벌 경쟁이 심해서 어렵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뭔가 이제 계획을 변경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또 점괘를 보시고 질문을 하셨을 때 택효에 공망이 계속 들어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두세 번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 집과 관련된 뭐 분양이라든지 경매 뭐 이런 것들 볼 때는 택교에 공망이 들면 내 것이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내 것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경쟁 상대가 되는 응효에 재가 임하고 동에서 손으로 회두생되니 경쟁자가 낙찰된다. 네, 뭐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거기까지 해석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택효에 공망 든 것만으로도 이미 답이 끝났다. 예. 그래서 제가 청약이 되었건 경매가 되었건 택효 공망은 인연이 없는 것이라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다른 물건을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고 제가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네. 그랬더니 지혜님께서 개인적인 욕심반, 공부를 해볼 욕심반으로 저번 경매 물건을 지난번에 쓴 금액보다 높게 책정해서 그 금액에 입찰을 하면 낙찰될 수 있는 금액인가를 점을 치셨다고 해요. 레수의 3사 상여동. 네. 갑진년, 갑술월, 병진일. 네, 레수의 3사 상여동. 네.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죠. 지난번보다 금액을 높게 책정해가지고 입찰을 하면 내가 낙찰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3효, 4효, 상효동 해가지고 난동깨가 나왔죠. 난동깨. 네. 일진의 병된 재효가 세효이자 택효에 임한 것은 좋아 보입니다. 3효의 소녀가 동해서 세효를 생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네, 뭐 그럴 수 있어요. 경쟁자 응효 신금과는 월일의 생조를 받고 있고 외계 4효 상효가 동해서 인옷을 화국을 만듭니다. 네, 그렇죠. 인, 오, 술 이렇게 화국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인옷을 화국이 새를 생하는 듯 하지만 결과적으로 새가 응을 생하는 격이 돼요. 그렇죠. 새효가 응을 이렇게 토생금으로 생하고 있죠. 그래서 언뜻 보기에 제가 낙찰이 될 것도 같지만 경쟁자가 낙찰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괴가 남발이 됐다고 그래서 뭐 이거를 어렵게 볼 필요는 없어요. 이 오화가 지금 어떤 상태로 임하냐. 예, 이렇게 인옷을 화곡을 짠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 오화는 누굴 생하겠어요? 예, 이 술토를 생하죠. 세요를 생하지 않습니다. 왜? 동한 것이 먼저기 때문에. 동한 것은 동한 것들끼리 생극제화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무리 남발계라도 어렵지가 않으시죠? 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사효의 오화는 이렇게 삼합을 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화국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사묘에 있는 오화는 동한, 상효, 술토를 생하러 간다.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월에 있는 이 술토는 또 상효의 술토하고 비화가 되기 때문에 역의 힘을 실어주는 것이고, 네. 일진의 진토는 세효하고 병되어 있다. 그래서 세효도 힘이 만만치 않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어때요? 세효는 응을 생조하는 입장이 된다. 네, 그래서 모든 기운이 지금 다 어디를 향해 가 있습니까? 네, 응효한테 몰려 있는 거죠. 응효는 또 월과 일로부터 생조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남발계가 나와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동한 것들끼리의 생극 재화를 보시면 간단합니다. 예. 그래서 결론은 안 된다. 상대방이 된다. 내가 안 된다. 예.
기존 점에서 인연이 없다고 한 것을 또다시 함부로 점을 쳐서 난동깨가 나온 것인지 염려스러운 마음입니다. 해서 비슷한 질문이라도 같은 사안에 대해 점을 칠 때 항상 경계하는 마음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전에도.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점을 치셔야 되고요. 같은 사안을 놓고 보려면. 근데 뭐 하루하루 다르게, 하루 이틀 만에 다시 점을 봐야 되고, 뭐 이런 경우라면, 또 뭐 궁금하면 어쩔 수 없이 점을 치게 되겠지요. 사람 마음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남발깨가 나온 것은, 이미 처음에, 이미 10월 달에 점괘에서도, 10월 달에 신수점에서도, 그 부동산 문서 관련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안 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진에 형요가 임해가지고 라이벌, 경쟁 구도가 심해서 안 된다. 뭐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친 점괘에서도 택효에 공망이 임해서 내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지혜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개인적으로 욕심 반, 공부를 해볼 욕심 반으로 점을 치셨다고 하지만 이 난동깨라는 게 나온 이유는 쓸데없는 거 점 치지 마라. 이미 안 된다고 얘기를 해줬는데 왜 또 점을 치냐 해서 이렇게 난동깨가 나온 걸로 보여집니다. 저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한두 번, 첫 번째 점을 치고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다시 한번 계획을 변경해서 점을 쳤는데 그때는 택효의 공망. 그렇게 확실하게 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또 점을 치느냐. 그래서 헷갈리게 하려고 이렇게 남발깨가 나온 거다. 그래서 결론은 안 된다. 이 점괘도 내가 낙찰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남발깨가 나오거나 뭐 남발깨가 나온다고 해서 뭐 해단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저는 제가 어떤 점을 쳤을 때 이렇게 남발깨가 나오거나 아니면 제 개인적인 점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결이 어렵다라는 점괘가 나오면 내가 포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저는 그냥 포기를 해버려요. 그런데 포기가 되지 않거나 이것은 내가 반드시 성사를 시켜야 되거나 아니면 끝까지 뭔가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 그런 것의 점괘라면 그러면 이제 계획을 변경을 하는 것도 나름의 이제 비법이 있습니다. 점치는 비법이. 네. 그렇게 해서 점을 치는데 근데 대체적으로는 첫 번째 점괘에서 안 된다, 좋지 않다라고 나오면 저는 그냥 포기를 합니다. 네. 미련 두지 않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성향이 다르고 뭐 생각하는 삶의 기준이나 가치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차이가 있으니까 생각이 다 다르고 또 점치는 방법도 다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전에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 중에서 그 스포츠 승패점 관련해 가지고 제가 2개의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스포츠 토토 관련해 가지고 점괘를 보고 그래서 1,000만 원이 넘는 것을 이제 금액을 맞춰서 그 돈을 수령한 영상을 한번 올려드렸었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하면은 또 뭐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또 한 번 해가지고 제가 이제 2번에 걸쳐서 그 스포츠 승패에 관련해서 점괘를 제 개인적인 점괘 실력을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2번. 근데 제가 만약에 돈 욕심을 진짜 부리는 사람이라면 저는 상담 안 하죠. 상담도 안 하고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통해 피드백을 해드리거나 강의를 해드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저는 점을 잘 치니까 그냥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해들 하지 마시고요. 저는 점을 잘 치니까 점괘로 승패점만 봐가지고 매일 그냥 도박해가지고 스포츠 도박을 해서 돈을 따가지고 부자가 되면 돼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저는 제 팔자에, 제 사주 팔자에, 그리고 제 김운동과 원명국에 그만큼의 재물복이 없어요. 그 말은 바꿔서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돈을 벌게 되면 그게 저한테 화가 돼서 돌아온다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한두 번 정도는 유튜브를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저의 실력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내 실력, 육교점을 치는 실력이 어떻다, 이 정도다. 그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 두 번 정도 그렇게 보여드린 거고, 예. 그리고 그 뒤로 안 합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자기의 갈 길, 자기가 욕심내야 될 것, 필요 이상으로 갖지 말아야 될 것, 네, 그것들에 대해서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라서, 예, 그래서 욕심을 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혜님한테 제가 훈수를 두는 건 아닙니다. 훈계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제 경우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포기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그냥 포기를 하는 성격이에요. 예. 점괘에서 안 된다고 나왔는데, 예. 그거 어쩔 수 없지. 그러고선 포기한다는 얘기죠, 저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포기를 하면 절대 안 되는 케이스를 점을 쳤다. 그럼 그 경우는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방도를 취해가지고 다시 점괘를 보고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스포츠 토토, 뭐 도박이라든지, 뭐 로또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하고는 안 맞고 저한테는 저는 그런 요행을 부려가지고서 돈을 벌게 되면 그게 저한테 반드시 그 까르마가 돼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거하고는 네, 이전이 없어서 그냥 포기를 한다, 안 한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혜님께서 이렇게 난동깨가 나온 것은 제가 봤을 때는 10월 달에 운세에 대해서 점괘도 그렇고 그 다음에 계획을 수정해서 봤던 점괘 한 두 번인가 세 번의 점괘에서 택교 공망으로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발깨가 나온 것은 이제 점을 이 해당 관련돼서는 점을 그만 봐라.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봤다. 그래서 이렇게 남발깨가 나온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그냥 포기하시고 다음 달에 가서 다시 한번 계획을 수정하시고 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혜님한테 제가 훈계를 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네. 저의 경우하고 이제 덧붙여서 얘기를 해드린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봄바람님이 지혜님의 이 글에서 이제 댓글을 달아주신 거예요. 지혜님의 점괘를 보고 저도 같이 공부하고 싶어 몇 자 적습니다. 인옷을 사막국이 되어 새우를 생해주니 좋아 보입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응여보다는 새우역에 유리하다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이 점괘에서 아쉬운 부분은 부여의 공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복진되어 있는 부여. 이것도
문서의 결함으로 얘기를 할 수 있죠. 예. 한 번은 어우러지지 않을까 조심스러워 생각합니다. 네, 봄바람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 보셨어요. 예. 지혜님께 신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여기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응효보다는 세효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는 이게 틀린 거예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화국을 잃은 게 결론적으로는 이 세효를 생해주지만 그리고 이 오화는 상효를 상해고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 세효는 응효를 토생금으로 최종적으로 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운이 지금 다 어떻게 몰려있다? 네. 응효에게 몰려있다. 그래서 세효에게 유리한 게 아니라 응효에게 유리한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런데 이제 부효 공망 이 부분은 아주 잘 보셨습니다. 네, 그래서 지혜님도 저도 부효 공망이 눈에 들어왔는데 깜빡했네요.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의견 나누시면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도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천태님, 항상 매봉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 도반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덕분에 공부 잘하고 있습니다. 귀신에 관한 강의 저도 처음 듣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육교 공부하면서 귀신에 관한 것은 저하고 관련 없다고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다시 공부하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제가 유튜브 초창기 때 지천태님이 아마 같은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귀신에 대한 거는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해서 안 봤다. 뭐 이런 말씀 하셨던 것 같은데 또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귀신 문제에 대해서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래서 안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귀신 문제를 점괘를 안 보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근데 만약에 나의 신수점이라든지 나의 건강점, 질병점, 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수술점, 뭐 등등 우리 가족, 부모님, 동생, 뭐 아내나 남편 갑자기 뭐 장례식에 다녀왔는데 갑자기 어디 아프다고 그러고 그런 때 있죠. 간혹가다 여러분 주변에서도 한두 명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럴 때 귀신 좀 안 보실 것 같아요. 보셔야 돼요. 귀신 문제 아닌 게 없습니다. 네. 그리고 육효는 우주의 신, 그 신과의 교감을 통해서 그 신의 글자인 이 비신들에 나와 있는 글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학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예수님 믿으시고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뭐 부처님,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뭐 등등 많이 믿으시잖아요. 근데 육교점을 치시면서 왜 육교점을 치시는 분들이 왜 우주의 신, 점괘를 알려주는 신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게 이상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귀신 문제를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니다. 예.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봄바람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익명의 선생님 질문을 통해서 삼합에 대해서 관요가 동하였을 때 형요가 공마할 경우에 대해서 배우고 갑니다. 매봉육효와 무불토 채널이 아니었으면 몰랐을 귀신점에 대해서도 배우고 갑니다. 선생님 영상을 보며 귀신점은 육효를 공부하는 선생님들에게 있어서 관가해서도 안 될 부분이고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귀한 가르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지난 영상 중에서 그 과거와 현재의 해단의 차이, 그 영상에다 이제 남겨주신 예, 댓글이시죠. 예. 그 영상을 이제 다들 이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그때 개사년에 쳤던 정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선생님께서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셔가지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드렸죠. 그래서 그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로나 시기가 오기 직전에 이제 쓴 제 블로그의 글들은 제가 이제 매봉육효라는 책을 쓸 생각이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블로그에 쓴 글들이 일부분은 이제 꼬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네,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매봉육효를 쓰기 시작하고, 그리고 유튜브에 이제 피드백을 해드리면서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모든 것을 다 공개하면서 가르쳐 드리고 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봄바람님도 늘 열심히 공부하시고 이렇게 댓글도 많이 남겨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봄바람님, 귀신점을 바라보며 새 집인데도 귀신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궁금했었는데 영상을 보며 궁금증이 해결됐어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사 가기 전에 그 집에 이제 귀신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를 점을 쳤는데 없다라고 나오면 이사를 가면 괜찮다. 그리고 5효가 2효, 택효를 극하거나 택효가 5효를 생조하면 좋은 집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귀신 문제가 없는 집이라도 살면서 귀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중고 물품을 구매하거나 아니면 뭐 친구나 뭐 지인이 입었던 옷인데 나 이제 사이즈가 안 맞으니까 너 한번 입어봐. 그래서 선물을 해줬다든가 뭐 그런 문제들. 그리고 뭐 지또똥님 경우처럼 뭐 중고 물품 마네킹 같은 거, 혹은 길거리에서 뭐 나뭇가지, 뭐 인테리어용인지 사진 소품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뭇가지를 이제 뭐 집에 들였다거나 장례식 갔다 오고 뭐 이런 것들. 하여튼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은 너무너무 많죠. 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네. 그래서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도 귀신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귀신 문제는 너무너무 많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혜님. 귀신의 그림자까지 육효를 통해서 정확히 읽어낼 수 있는 것이 신기합니다. 물론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겠지만요. 육효를 통해 디테일하게 읽을 수 있게 꼼꼼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물론 이제 아는 만큼 보이는 건데 문제가 뭐냐면 아는 게 병이다 라는 말 아시죠? 아는 게 병이에요. 그래서 참 제가 병이 안 생길래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때로는 점을 안 볼 때도 있어요.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때도 있는데 근데 이제 뭐 장례식이라든지 중고 물품을 구매하거나 남이 쓰던 물건, 뭐 친구나 선후배 등등 지인이 쓰던 물건인데 이제 나한테는 이제 필요 없게 됐으니까 너 가져가라,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들. 그런 때는 반드시 점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는 게 병이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많이 점을 쳐야 되고 알아봐야 되니까, 그래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게 병이 되는 겁니다. 예.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괜찮은 건가? 그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점을 못 보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귀신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그럼 그게 귀신 문제인지를 모르고 또 살다 보면 계속 그런 안 좋은 기운들이 누적이 되고 쌓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육효를 공부하신 분들이고 육효 점을 볼 줄 아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술을 이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고 물품을 구매를 한다든지 뭐 해외에서 뭐 어떤 물건을 사들인다든지 뭐 해외 여행을 갈 때도 마찬가지고 가기 전에 점괘를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그러면 어떤 분들은 간혹 가다 저한테 그럼 해외 여행 갈 때도 뭐 점치는 도구를 가지고 가시나요? 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근데 저는 일본을 갈 때는 일본에 계신 손님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점치는 도구를 가져가긴 합니다. 가볍게 그냥 주사위만 가져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도구를 안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제가 뭐 점을 못 치는 게 아니잖아요. 예, 현장에서 직접 점괘 도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 그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뭐 일본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를 여행을 갈 일이 있으면 점괘 도구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데 점칠 일이 발생을 한다. 그럼 즉석에서 만들죠. 점치는 도구를. 예,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어떤 세계를 구축을 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들만의 세계관을 완성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려면 64개를 달달달달 외워야 되고 점을 치는 것에 도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뭐 동양학 박사니 석사니 예, 그런 논문 이런 것이 뭐 발표를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점치는 데 있어서만큼은 그것만 기술적으로 여러분들이 도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점치는 도구가 없더라도 언제 어디서든지 점을 정확하게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64개를 달달달달 외워야 되고 오늘의 일진이 무엇인지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뻔히 아시잖아요. 그러면 오늘의 일진이 뭔지도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왜? 점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만의 세계관, 점치는 그 세계관을 정확하게 만들어야 된다. 네, 그 말씀입니다. 자, 오늘 그동안 질문해 주셨던 것들 다 댓글에 답을 다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메일로 피드백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답장을 다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봄밭님 소중한 자유수강료 30만원 후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똑똑님도 소중한 자유수강료 5만원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벌써 2시가 넘었네요. 네, 새벽 2시가 넘었어요. 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네, 오늘은 저기 날씨가 굉장히 추울 거라고 하네요. 네, 아무튼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는 무불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